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자, 이 비즈니스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이제 챕터 2번 전자상거래와 이 비즈니스 개요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업 방식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아니라 이렇게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요거 이제 다시 우리 용인대학교 사이버 캠퍼스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내년까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온라인 강의도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이제 강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해서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는 방식을 택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그 챕터 2번 전자상거래와 이비즈니스 개요에 해당이 됩니다. 자, 목차를 보면 전자상거래와 이비즈니스 이해, 그리고 전자상거래 분류, 그리고 이비즈니스 산업, 그 다음에 이비즈니스 직무, 이렇게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강의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자상거래와 이비즈니스 이해,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첫 시간에 전자상거래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광의의 개념은 전자제품을 이용하는 모든 상거래를 우리가 전자상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협의의 전자상거래는 전자제품 중에서 특히 네트워크가 이용이 되는, 그러니까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한 상거래를 우리가 협의의 전자상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형태의 거래, 이걸 이제 우리가 협의의 전자상거래 개념을 좀 정리해서 표현한 것이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기존 상거래하고 이제 전자상거래의 차이점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기존 상거래는 유통 채널이 이제 기업,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일단 직접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 시간도 이제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얼굴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 공간도 필요하고, 또 나 말고 다른 고객들도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응대 시간도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 방식의 방법이다 보니까 데이터 확보에 주된 데이터 확보원이 영업사원이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정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마케팅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공간이 이제 필요하고, 또 뭔가 이제 물건도 좀 미리 사다 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창고도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이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전자상거래를 이제 한번 볼게요. 전자상거래는 유통 채널이 기업과 소비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교재에는, 이 강의 자료에는 기업과 소비자가 직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소매상과 소비자가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도매상과 소비자가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도매상과 소매상 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업과 도매상에 대한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전자상거래의 모든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범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꼭 기업과 소비자라고 해서 도매상과 소매상을 건너뛰고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1대1로 온라인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이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이용하다 보니까 문 닫는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 사이버 공간, 이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나의 기록이 남죠. 그 기록을 뭐라 그러죠? 그 기록? 로그 데이터라고 그러죠. 이 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행동 패턴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간이다 보니까 별도의 뭔가 이제 장소가 필요하다든지 창고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거의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웹 서버에 홈페이지만 구축을 하면 일단 전자상거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기존 상거래보다는 훨씬 적다. 뭐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고객 대응. 자, 고객 대응을 보면 전자상거래가 즉시 대응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시 대응. 자, 근데 이 즉시 대응이라는 게 언제부터 즉시 대응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자, 우리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내가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내가 이 궁금한 걸 물어보는 방식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Q&A 게시판에 글을 남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새로 들어온 방식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챗봇입니다. 챗봇.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자면 전자상거래라 하더라도 사실 고객 응대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즉시 대응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Q&A 올리든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등록해놔야 거기에 이제 상담사들이 또는 이제 기업에서 그걸 읽어보고 피드백 주는 시간이 이제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즉시 대응이라기보다는 기존 상거래보다는 대응 시간이 좀 짧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챗봇 때문에 이제 즉시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챗봇이 요즘 여러분 챗봇은 뭔지 알죠? 챗봇은 뭐 카카오나 이렇게 뭐 뜨면 내가 뭐 궁금한 사항을 얘기해주면 AI로 기존에 있었던 과거의 Q&A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응답을 이제 해주는 방식이 이제 챗봇이죠. 챗봇, 로봇, AI와 빅데이터 그걸 이용해서 이제 로봇가 가급적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주는 그 기능, 그걸 이제 우리가 챗봇이라 얘기하는데 그 챗봇 때문에 요즘 이제 즉시 대응이 좀 가능해졌다 이렇게 좀 보면 맞겠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의 이제 개념입니다. 이 비즈니스의 개념. 이 비즈니스는 뭐 전자상거래 이제 비슷합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재화 및 서비스를 매매할 때 상거래를 쉽게 해주는 거래행위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여기 본 것처럼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형태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고 이 비즈니스는 그걸 이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인터넷을 매개 수단으로 해서 제휴 및 서비스를 매매할 때 상거래를 쉽게 해주는 거래행위, 상거래를 쉽게 해주는 거래행위를 우리가 이 비즈니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사실은 이게 이 비즈니스잖아요. 이 비즈니스, 이 일렉트로닉 비즈니스. 사실은 이게 이 비즈니스의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비즈니스란 말을 붙는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인터넷을 매개 수단으로 하여 제휴 및 서비스를 매매할 때 상거래를 쉽게 해주는 거래 행위이기도 하지만 좀 넓게 보면 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거 그거의 어떤 기본적인 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교재에 있는 강의 자료에 있는 이 비즈니스 개념은 약간 이제 지역적인 이 비즈니스의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 좀 넓게 보자면 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나의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이 비즈니스의 이제 개념을 보면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이제 IBM을 보면 IBM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IBM입니다. IBM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핵심적인 경영 업무 수행과 시스템을 결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가치를 광범위하고 편리하게 추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유연한 통합된 비즈니스 방식 이렇게 돼 있죠. 다양한 비즈니스 가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익 창출, 돈 버는 방법, 내가 이제 이거를 전자상거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또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보는 방식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EBS 정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학이라는 거는 뭐 잠깐 이제 여기서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경영학, MIS,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경영학을 기반으로 해서 경영 정보 시스템이 붙어가지고 나타나는 이제 우리 학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개념, 이 과목의 개념이 이제 이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그냥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특징을 볼게요. 이 비즈니스 특징.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좀 여러 체크를 해뒀다가 중간고사에도 낼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유통 채널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봤죠? 기존 방식은 기업,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루어지는데 이 비즈니스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1대1로 직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도매상과 소비자가 직거래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소매상과 소비자가 직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끼리도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채널이 그냥 단순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없는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내가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쇼핑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얼마든지 뭐 지금 여러분도 수업하다가도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쿠팡 열어서 검색해서 물건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획득이 편하다. 여러분들 딱 기본적으로 내가 전자상거래, 이 비즈니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뭘 하죠?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그죠? 물론 내가 비회원으로서 이제 거래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다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원가입을 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 기업에게 내가 이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정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내가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의 흔적들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로그 데이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적 방식의 상거래보다는 정보를 획득하는 게 용이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한 가지가 더 뭐 있냐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이 되게 쉽습니다. 왜?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요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법규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이게 기업에서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상거래를 할 때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입력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놓죠. 근데 사람 심리상 내가 인터넷으로 뭘 하게 되면 난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난 이게 편한데?
근데 이거 안 하면 불편한데 내가 또 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보를 쉽게 오픈합니다. 쉽게 줘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획득하기가 기존 상거래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물리적 공간. 당연히 뭐 공간 필요 없고 홈페이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이트만 있으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요즘은 챗봇 때문에 더 즉각적 대응이 용이해졌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은 투자 비용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상식입니다. 상식. B2C, B2B, B2G, G2C 알죠? B2C 기업과 개인, B2B 기업과 기업, B2G 기업과 정부, G2C 정부와 고객. 맞죠? 뭐 당연히 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좀 봅시다. 거래 형태. 요거는 좀 특이하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약간 3차원 쪽으로 되는데 일단 축을 봅시다. 축을 보면 X축은 물리적인 에이전트, 디지털 에이전트 이렇게 돼 있고요. 에이전트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죠. 참여자. 자, Y축은 내가 물리적인 제품이냐 아니면 디지털 제품이냐 이렇게 돼 있죠. 맞죠? Z축을 볼게요. 프로세스가 전통적 방식의 이제 물리적인 프로세스냐 아니면 디지털 방식의 프로세스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될 건 뭐냐면 자, 거래 형태 분류를 할 때 기준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품, 참여자,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중간고사 때 정자상거래를 분류할 때 거래 형태별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거래 형태별로 분류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품, 참여자,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세요. 내가 물리적인 제품, 그러니까 눈에 잡히는 이런 뭐 이제 뭐 TV라든지 냉장고, 뭐 연필, 뭐 이런 거 물리적으로 잡히는 이 제품을 물리적인 에이전트,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도매상, 소매상을 이용해서 내가 기존 방식대로 내가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물건을 확인하고 거기서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고 돈을 대금을 지급해서 물건을 받고 뭐 예를 들어 아니면 뭐 내가 물건 먼저 배달받고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물리적인 활동들 뭔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엮여야만 해야 되는 상거래는 전통적 상거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적 상거래 맞죠? 맞죠? 자, 그런데 물리적인 에이전트인데 이 물리적인 에이전트의 디지털 제품이든 물리적인 제품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프로세스,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 온라인상으로 물리적 에이전트가 엮여서 디지털 제품이든 물리적 제품이든 뭔가 이루어지는 거래 활동들은 전자상거래 영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상거래 영역.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겠죠. 물리적 제품과 디지털 제품 이게 뭔 차이느냐? 당연히 디지털 제품은 여러분들 흔히 이용하는 컨텐츠, 게임, 영상, 음악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미지 이런 것들, 이런 건 다 디지털 제품입니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제품들. 물리적 제품은 내가 만지고 보고 내가 촉감을 느껴야 되고 하는 것들, TV, 냉장고, 우리 흔히 이런 제품들, 이제 물리적 제품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근데 물리적 에이전트와 디지털 에이전트는 뭐냐면 에이전트, 얘가 이제 지원자 또는 이제 뭔가 이
이 프로세스에 참여자하는 참여자들이 전통적인 어떤 물리적인 기업들이냐 아니면 디지털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카카오 이거는 물리적 에이전트예요, 디지털 에이전트예요? 디지털 에이전트죠. 삼성전자 물리적 에이전트예요, 디지털 에이전트예요? 물리적 에이전트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디지털 제품을 디지털 에이전트가 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순수 이비즈니스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순수 이비즈니스 영역.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전자상거래 분류를 거래 형태별로 분류하고자 할 때 기준은 우리가 뭘로 잡습니까? 라고 하면 뭘로 잡습니까? 라고 하면 네, 우리는 거래 형태별 분류의 기준은 제품, 프로세스, 참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통적 상거래를 거래 형태 분류로 봤을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물리적인 제품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에이전트 기업들이 기존에 우리가 이용했던 물리적 프로세스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전통적 상거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래 형태별 분류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영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디지털 제품이든 물리적 제품이든 어떤 제품이든 간에 물리적 에이전트가 디지털 프로세스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전자상거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 형태별 분류의 순수 이비즈니스 영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디지털 에이전트가 디지털 제품을 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해서 상거래를 하는 활동은 우리가 순수 이비즈니스 영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요건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산업이에요, 산업.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거는 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자, 공급자, 소비자, 뭐 모든 공급자, 생산자, 소비자, 뭐 모든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업. 자, 이 비즈니스 산업에는요, 일단 인터넷 활용 업체가 있겠죠. 인터넷을 활용해야 돼요. 맞죠? 아까 이 비즈니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비즈니스의 개념, 정의. 이 비즈니스를 이용해서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활동들을 우리가 이 비즈니스, 협의의 이 비즈니스, 협의의 이 비즈니스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자, 그러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업체를 보면 전자상거래 기업, 컨텐츠 종합업체, 그 다음에 시장 조성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중간고사에 됩니다. 자, 전자상거래 기업은 당연히 이제 온라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 실제 제품과 실제 화폐를 교환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뭐겠습니까? 물리적인, 맞죠? 자, 근데 컨텐츠 종합 업체는 뭐냐면 물리적인 게 아니라 디지털. 그래서 이제 미디어 기업과 컨텐츠 제공 업체를 합친 업체, 이걸 이제 컨텐츠 종합 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여러분들 뭐 엠넷 이게 뭐예요? 컨텐츠 종합 업체입니다. 왜? 미디어도 하고 그 미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제공하기도 하고 컨텐츠 종합 업체예요. 자, 시장 조성 업체 이건 뭐냐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중개업자들, 은행, 여행사 이런 건 이제 시장 조성입니다. 시장 조성. 이 비즈니스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이라든지 거래 활동이라든지 중개를 해준다든지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에이전트들. 이건 이제 시장 조성 업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업체인데 이건 뭐 하는 데냐? 내가 인터넷을 활용해야 되겠죠. 인터넷을 활용하려면 당연히 네트워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얘기 뭐냐면 네트워크 망을 제공해 준다든지 네트워크 보안적인 걸 설계한다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어지는 전자상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백업하는 서비스를 얘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웹사이트 당연히 전자상거 웹사이트가 필요했죠. 웹사이트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서비스 제공업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제공업체가 있어요. 정보통신 제공업체. 자, 정보통신 제공업체는 이 앞장에 있는 그 서비스 제공업체와 좀 다른,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업체는 망을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이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해주는 업체들을 이제 서비스 제공업체라고 하는데 망을 이제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 망을 제공해주는 예를 들어서 SKT, KT, 그죠? LG 그 뭐죠? 뭐 LG도 있죠. 뭐 하여튼 이런 데들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기간망 서비스 제공업체, 일단 네트워크 망을 가진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KT.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 이거는 이제 내가 망은 있지만 그 망에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망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을 제공하는 업체들. SKT, KT, LG 플러스, LG U 플러스 이런 데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온라인 서비스. 접속 권한을 제공하면서도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역시나 SKT, KT, LG U 플러스. 그 다음에 라스트 마일 제공업체라고 해서 이제 물리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제 설비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와이파이 중계기를 달아준다든지 뭐 이런 데도 있죠, 뭐 이렇게 뭐 이런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제공업체, 음악, 게임, 그래픽, 비디오, 동영상, 텍스트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 카카오톡, 엠넷,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게임 이런 데들 있죠. 뭐 웨이브 이런 것들. 이런 건 다 컨텐츠 제공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컨텐츠를 이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이트나 앱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어서 제공하는 업체들. 또 이제 뭐 꼭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걸 이제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제 소프트웨어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당연히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될 건 뭐냐면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하고요. 이 개념 잘 기억하시고요. 앞에서 보셨던 인터넷 활용 업체들.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활용 업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제 기간망 서비스 제공업체라는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망 선로를 가진 기업.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업체 중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들. 소비자와 중소규모 조직의 인터넷 접속 권한을 제공하는 업체. 그 다음에 접속 권한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회원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자, 라스트 마일 소비자와 중소규모의 조직의 물리적 통신 서비스를 통신 설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이런 것들, 광스플리터, 광섬유 뭐 이런 것들 연결해주는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고요. 그리고 컨텐츠 제공업체, 서비스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하드웨어 제공업체는 이거 보면 이해를 할 겁니다. 다 설명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EBG에서 직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NCS라고 들어봤습니까? NCS. 요거 NCS. 자, NCS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표준 직무 체계를 우리가 NCS라고 얘기합니다. 표준 직무 체계. 그러니까 직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개발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직무 역량이 무엇이냐? 설계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코딩하는 능력, 그 다음에 디버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내가 개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입니다. 능력. 근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다 혼재되어 있었어요. 뭐 어떤 기업은 그걸 다르게 정의하고 어떤 기업은 이걸 다르게 정의하고 또 나라마다 그걸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들이 서로 다르면 거기에 적합한 인재도 어떻게 키워낼 수 있겠냐? 서로 다르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다 통일하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국가 직무 수행 능력. 그래서 NCS라는 걸 만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강조해서 얘기하느냐? 요즘은 취업을 할 때 대부분 모든 기업들, 특히 이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이 NCS에 기반해서 필기 시험도 내고 면접 시험도 냅니다. 면접도 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이 직업을 갖고 싶어 라고 뭔가 그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국가 직무 수행 능력 또는 NCS 이걸 검색을 한 다음에 그 NCS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보고 내가 그 직무에 그 직무 능력에 맞게 배운 것들이 있는지 또 부족한 게 뭔지 이걸 가지고 필기시험이라든지 입사의 어떤 필기시험이나 면접에 어떤 내용들의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NCS가 되게 중요합니다. 역시나 이 비즈니스라는 이 직무도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NCS로 직무 능력 모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능력 단위, 그러니까 핵심 능력, 능력 단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고 이 능력에 이게 다 뭐냐면 하위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EBGS 기획 및 운영이라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 세부적으로는 EBGS 모델 설계, EBGS 전략 수립, EBGS 운영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뭐 이 뜻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EBGS 직무는 EBGS 기획 및 운영, EBGS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EBGS 컨텐츠 제작, 그다음에 EBGS 시스템 관리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좀 지우고요. 자, 능력 단위로서 보게 되냐면 이 비즈니스 기획 운영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하기 위한 환경 분석 모델 설계, 전략 수립에 대한 전략 개발 실행 계획, 전략 실행 능력, 이 비즈니스 운영하기 위한 구매 조달, 외주 관리, 인터넷 마케팅,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즈니스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웹사이트 아키텍처 개발, 사이트 설계, 설계 및 구축, 웹사이트 DB 구축, 보안 인증 지불 시스템 구성, 네트워크 설계 구축, 그 다음에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컨텐츠 기획 능력, 그래서 요구사항 수집, 표준 개발, 개발 전략 수립, 웹 디자인은 인터페이스 개발,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 웹 디자인 소프트웨어 조작,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컨텐츠에는 웹 프로그래밍, 웹 저작 도구, 제작 도구, 그 다음에 이제 EBS 시스템 관리, 웹사이트나 네트워크, 보안 관리,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EBS 지문을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후에 지금 교재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이 EBS 이 직무를 좀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전자상거래나 EBS 쪽에 좀 직무를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비즈니스에 대한 국가 표준 능력, 국가 직무 능력,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요거 이제 보시면 직무기술서라고 있는데 그 직무기술서를 이제 여러분들 그 NCS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직무기술서라는 걸 이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직무의 능력 단위, 직무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직무에서 필요한 요건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예시로 들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직무, 전자상거래, 능력 단위, 환경 분석, 이 능력에서 필요한 내용이 뭐다. 그래서 이 능력 단위에 대한 기본적 개념 정의는 IT 비즈니스 진흥협회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능력 단위에 해야 되는 업무는 시장 환경 분석, 고객 요구 사항 분석하기, 경쟁사 현황 분석하기, 관련 사례 분석하기, 기술 동향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좀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뒤에 이제 나와져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자꾸 이제 말이 좀 꼬여서 역시나 그냥 수업할 때 하고 영상 녹화할 때 하고 이제 말이 꼬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